김병기 의원은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도청을 당했다는 건가요? 녹음 파일을 잘 들어보시면 어느 쪽 소리가 더 큰지를 알 수 있어요. 그지, 김병기가 크지. 김병기 쪽에 녹음기가 있을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것도 그건 상식이고 민주당 내는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강선우만 녹음했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김병기를 찍어내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있다면 스톱이 되죠. 얼음! 너 지금 이거 강선우 날아가는 거 봤어? 얼음! 강선우가 들고 온 문제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멘트가 그치. 있어요. 만약에 제3자가 녹음했던 필요한 말만 하게 되거든요. 또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법적인 선을 긋는 멘트가 딱딱딱 들어가서 누군가 이거를 들었을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한 의도가 저는 그게 이제 보여요. 너무 티나. 예.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긴 뭐가 지금 이런 캐스팅이 말이 됩니까? 왜요? 그냥 저 집에 갈 테니까 우리 검사장님 모시고 1시간 더 하세요. 내가 시청자 입장에서도 지금 내 말을 듣고 싶겠어요? 지금 검사장님 1시간 더 듣고 싶지? 그건 맞아요. 알았어. 이제 막대하는구나. 자, 이제 2부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좋아요를 놓치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좋아요를 다시 한 번만 눌러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백총과 김성훈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백광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12월 31일을 맞아서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우리 백총 어제 방송했죠. 네, 어제 밤늦게 제가 잘 방송했습니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안 봤겠죠. 아니에요. 방송 말미에 강펀치 출연 홍보도 해주셨고, 아이고, 네. 자, 늘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자, 그리고 오늘 백총이 특별하신 분을 모셔왔습니다. 분신이나 다름없는 분이라고. 발음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분신, 네. 분신. 자, 우리 김성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정말 한번 뵙고 싶었는데, 자, 어서 오시죠. 박수 한 번 더. 반갑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백브리핑 하기 전부터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명학이라든가. 본인 얘기예요, 왜? 아니 내가 소개를 해줘야지. 제명학이라든가 왜냐면 본인 입으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할 때 누가 봐도 감옥 갈 거라고 다들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조차도 너는 한번 갈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모든 소송을 올해도 벌써 2건이나 있었거든요. 그 모든 고소고발을 다 막아주시는 저의 정치적인 호위무사 같으신 분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이든 뭐 채팅창이든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우리 김성훈 변호사님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면 바로 그냥 두 분이서 이벤트가 끝나면 바로 낮에 밤이고 낮이고 낮에 딱 만나셔서 바로 냉삼겹 왜? 맛있죠, 저 집. 소주를 바로 이렇게 까시던데. 예. 원래 냉삼겹을 좋아하세요? 냉삼겹도 좋아하고 예. 제가 이제 좀 험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낙이 먹는 것밖에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 같은 경우 관할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사건 발생지가 있을 수도 있고 피의자 주소지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 기준이 근처에 맛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 관할을 그 정도로 이제 먹는 그렇죠, 거에 초점을 그렇죠. 맞추기 때문에 그게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사연이 있는데 사실은 뭐 좀 사연이 있어. 사연이 만나게 된 사연이 네, 있죠. 네. 저는 원래 이제 트위터에서 익명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팔로우도 있고 하다가 한 5, 6년 전에 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비판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고발당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수백 명이. 세상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래갖고 그때 제가 그걸 돕겠다고 하면서 이제 익명으로 있다가 얼굴이 이제 오픈이 된 거죠. 네.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백총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있었고 그렇게 이제 인연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5, 6년 정도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그 뒤로 갑자기 또 백총이 고소를 당하더라고요. 남들 같이 도와주다가 본인이 당하니까 그럼 당연히 제가 거기 같이 가야 되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인연이 왔고 민주당 안에서 그 좀 부조리하다 싶은 거에 이제 소송을 같이 하면서 지금 좀 뭐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시간을 좀 돌려보면
그 많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 제가 계속 그 자리에 아마 보일 겁니다. 계속 다시 옆에 보시면. 계세요. 그래서 지금 관성처럼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잘못 걸린 거죠. 아니 근데 잘못 만난 거죠. 오늘도 혹시 방송이 끝나면 어디 가십니까 두 분이서? 일단 점심은 먹을 거고요. 네. 요 근처에 맛집이 많아서 안 그러면 방송 오는데 고민할 건데 여기는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예, 점심 먹을 겁니다. 그러시구나. 술 먹기 위해서 방송하고 술 먹기 위해 소송하고 뭐 그런 올바르죠. 자, 김병기, 강선우, 김병기 의원의 이거 지방선거 1억 원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녹취록을 들어보고 할까요? 녹취록 들어볼까요? 제가 어저께 직접 했거든요. 제가 강선우 의원 역할을 했는데 주변에서 전화 와가지고 미쳤냐고 저러고. 진짜로 기대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이미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우리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일 커집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저좀 살려주세요. 예. 제가 없어도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런 네, 참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좀 살려주세요. 하여튼 돈부터 네. 돌려드리세요. 안 받는 거. 김경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고 김병기 의원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뭐 여쭤봐라. 완전히 저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김병기를 끌어들여라 이렇게. 그런 거 저는 절대 아니에요. 간사님이 간사. 그거는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그거는 의원님께서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이야. 자, 여기서 쟁점은요, 변호사님. 예. 변호사님, 우리 또 백총 같이 여쭤볼게요. 이 쟁점은 여러 가지 언론에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언론사 들어가 기사들을 쭉 보면 여기 쟁점은 하나입니다. 돈을 돌려줬다고 강선우는 얘기를 하죠. 강선우 의원은 얘기를 합니다. 자, 공천 약속하고 돈 받은 사실이 없다. 본인이 SNS 밝혔어요. 두 번째, 공관위 간사 김병기 의원에게 바로 보고했다. 돈은 즉시 반환 지시했다. 자, 근데 김경 의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자, 근데 두 사람의 대화에서 보면 허점이 있어요. 강선우는 받기는 받았는데 즉시 돌려줬다. 근데 김경은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의원님 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사무국장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사무국장이 받았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김병기가 돈부터 돌려드리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강선우가 만약에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좌진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요. 돈과 관련 난 모르는 일. 그러면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강선우 의원이 돈을 받았고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돈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는 녹취록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면 강선우 의원이 김경 의원에게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받은 상태에서 공천이 탈락될 것 같은 상황을 김경 의원이 그 상황을 접했고 그래서 나 돈 준 것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강선우 의원한테 협박을 했고 강선우가 이것을 알고 김병기 의원한테 가서 나 이거 어떻게 되냐? 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게 이 돈 문제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김경 의원 공천 주세요. 이게 아닌가 싶어요. 채 안 주면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결국은 공천을 그 다음에 주잖아요. 단수로 줬죠. 단수로 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 해석이고 그리고 그런 해석들을 오늘 중앙일보도 그렇고 여러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네. 그게 상식적인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인데 저 지금 말씀하신 게 둘이 말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 받은 사람과 준 사람. 아니요. 준 사람도 이게 띄어쓰기의 미학인데요. 공천을 대가로 준 적이 없다인 거지. 나는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저는 읽히지 않아요. 공천 대가 아니었어. 그럼 왜 준 거야? 불우이웃 돕기 한 거야? 강선우 돈 많아요. 강선우 돈 많죠. 여기저기 도와준 사람 많잖아요. 강선우 씨. 강선우 돈 많고 이거는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분석도 정확한 게 저 살려주세요가 제 공천 안 주고 제 저렇게 날뛰게 두면 저 죽어요 인 거거든요. 그래서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이 공천 장사를 했다라는 그 돈의 대가가 뭐겠어요? 공천이죠. 정치 공천 장사를 했다라는 명백한 증거. 이게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아니고 상식적인 정부, 상식적인 정권이었으면 나라가 뒤집히고 당이 뒤집히고 그리고 저 누구야 강선우 속이 뒤집힐 그런 일입니다. 이게 이제 언어를 조금 잘 살피면 거기에 본질이 좀 들어 있는데 지금 방금 하신 말씀도 그렇고 특히 이제 사기꾼들의 언어를 보면 평가에 대한 단어를 써요. 평가. 사실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돈을 줬냐 아니냐 뭐 이 사건 아니더라도 돈을 줬냐 물으면 돈을 줬다는 말을 안 하고 나는 불법적으로 준 돈이 없다 이렇게 이제 자꾸 평가를 넣어요. 근데 평가는 삼자가 하는 거지 본인이 하는 게 아닌데 빠져나갈 구멍은 그 평가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어들을 보면 그 함정이 있는데 지금 각자 다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저는 모여지거든요. 아. 그리고 보좌관이 받았다 이 표현이 그 표현도 사기꾼들은 자꾸 쪼개요. 어떤 표현에 대해서 제가 뭐 무슨 물건을 받았다, 아니 뭐 커피를 만졌다 이러면 내 팔이 했어요라고 안 하죠. 예. 그런데 그걸 자꾸 쪼개요. 이거를 빠져나가려는 쪽은 보좌관과 자기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아하. 근데 보좌관은 그 분리를 안 하고 자기 할 말 하는 거예요. 자기는 팔로서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알 수 없죠. 그 경위는 그거는 위에서 하는 거니까. 각자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준 쪽에서 평가를 넣어서 교묘하게 마치 사실관계에서 안 준 것처럼 하는 거는 이게 현금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지를 두고 두 개의 포석이 이제 있는 거죠. 강선우 의원이 이제 돌려줬다고 하지 않고 돌려줄 걸 지시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혹시? 맞아요.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 그것도 언어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안 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돈은 성공했어요. 공천으로. 그렇죠. 성공한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고 그 전에도 이게 돌려줘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성공했기 때문에 갔을 리는 없다고 보고요. 그럼 공천이 성공한 부분이 이 사건의 결말이냐? 저는 시작이라고 보는 게 자, 김병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걸 이 정보를 공유했던 게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결과도 그렇게 나고 어떤 전선을 지금 뺐죠. 그 원내대표에서 물러났으니까 이제 전선을 좀 빼고 법적 대응을 하는 건데 이 성공한 거에 대해서 뒤에 이걸로 끝일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공한 그럴 리가 없죠. 목숨까지 구걸할 정도의 어떤 그 위기 상황을 넘겼는데 그럼 이걸로 그냥 이쪽에서 베풀듯이 그래 끝났을까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로비를 하는 쪽은 항상 하나에 의존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강선우 의원님 저기 하나만 공격하면 나는 출세할 거야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른 쪽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인과관계가 이 돈 때문에 됐는지도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다. 더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공천 과정이 정보가 공유됐다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만 하지 않고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관계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드러나기가 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 언론, 중앙일보 등등 여러 언론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진행하는 BBS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살려달라는 의미는 공천을 주자는 말이고 강선우가 원하는 거는 김경이 폭로에 나서지 않는 것. 그러려면 김경이 바라는 대로 공천을 줘야 한다. 강선우의 살려달라는 의미는 김경 의원의 공천
공천을 주자는 의미로 보인다. 이게 금태섭 전 의원의 합리적이네요. 얘기입니다. 저 금태섭 전 의원이 이 강선우 씨와 당시에 경선을 내가지고 경선에서 졌잖아요. 아하. 그래서 본인이 배지를 잃었잖아요. 또 그 구원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원한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 김경이라는 사람을 잘 아는 알지. 거죠. 누구보다 전문가죠. 어. 강선호 전문가죠.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것은 김경의 입을 막아달라. 김경의 입을 막는 방법은 그 입에 혹은 주둥이에 공천이라는 것을 두 글자를 넣어달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게 금태섭 전 의원의 주장이고 저는 동의한다라는 거고 또 핵심은 뭐냐면 연기를 너무 잘해요. 이 연말에 우리 연기 대상 이런 거 시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선우 씨 연기 대상 줍시다. 우리 TV조선이 그런 거 안 하나요? 연말 시상식? 안 해요. 연기 대상 강선우 줍시다. 주고 싶네. 공기 반 소리 반 너무 잘하잖아. 어떻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공기를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살려주세요. 이 공기를 넣어야 된다고. 아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우리 차장님 연기 제가 수업 좀 시켜드려야 돼요. 같이 재밌어야 되는데 제가 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서 저는 이런 구도를 좀 자주 봤거든요. 네. 뭐냐 특히 법조부로 좀 아. 하는데 뭐 어디 가서 자기가 로비를 하겠다, 누구 부장과 통화하겠다 하고 따로 이제 돈을 받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두고 그냥 둡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연락하고 안 하고 그냥 받아놓고 있다가 잘 되면 내가 힘썼어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하. 만약에 안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때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일단 두는 거야. 혹시 그냥 일단은 팔한테 이렇게 두 개 해놓고 어차피 저 사람 공천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공천되면 자동빵이잖아요. 그럼 내가 한 거야라고 그렇다가 얘기하면 되는 문제가 거고.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그래요. 이게 공천과 관련된 돈이 오갈 경우에는 변호사님 이게 보면 법조계 판례를 보면 일단 돈이 건너가는 순간 거기서 바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뇌물죄가 됩니까?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뇌물죄 이제 법익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의 이제 신성함을 깨면 범죄가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공무의 이제 신뢰성을 깨는 게 목적이라서 돈이 가고 안 가고도 필요 없어요. 약속만 해도 돈 약속만 해도 처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움직임이 핵심이 아니라 이제 고의, 이제 이 공적 업무에 대해서 신뢰 위반에 고의가 있었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적으로 빨리 돌려줘야 돼. 이것도 핵심이 아니고 빨리 안 돌려주면 이거는 고의가 있구나라고 해서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문제도 아니고 약속만 해도 또는 나중에 받아도 이런 건 시간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그럼 뇌물죄로 나중에 받아도. 예. 그러면 후불로 받아도. 예. 그 부정처사 후 수뢰죄도 있거든요. 이미 하고 나중에 받아도 어쨌거나 공적 업무의 신뢰성을 깨면 다 유죄가 돼요. 요건 이제 뇌물죄로 했을 때 이렇고 이게 뇌물죄로 되느냐 뭐 다른 범죄가 되냐 요거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공천 업무 자체가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냐 요게 또 하나의 쟁점일 수 있어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 배임 수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뇌물로 처벌된 경우도 있고 배임 수재로 처벌된 경우도 있고 어느 쪽이나 빠져나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거는 제가 뭐 하나 여쭤보는 건데 이게 모 신문에는 뇌물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돈을 받은 즉시 혹은 보좌관이 받았다는 사실을 안 즉시 돌려주거나 문자 통화 등을 통해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어야만 한다. 그렇지. 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봐서 즉시 반환으로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강선우 의원의 이 사안은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 예. 그 역시 이제 고의의 문제인데 이거를 내가 모르게 나한테 던져졌다. 그러면 이걸 다시 던져야 되잖아요. 그런 정황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돌려주려고 연락을 했는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노력만 해도 됩니다. 내가 그 고의가 없다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는 김병기를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게 수치의 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우리가 또 난 궁금한 게 김병기 의원은 본인은 물론 김병기 의원이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도청을 당했다는 건가요? 김병기 의원 측의 일관된 입장은 나는 내가 녹음하지 않았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언론에서는 계속 나오는 얘기가 김병기 의원이 녹음을 했고 김병기 의원이 내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 본인이 녹음을 해서 다른 제3자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그 녹음 파일이 돌고 돌아서 이번에 MBC한테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병기 의원 측이 녹음을 했다면 이 녹음의 목적이 뭘까요? 일단은 정치적으로 해석해 주시고 법적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진짜 이렇게 전문가처럼 해야 돼요? 일단은 그 전에 이 녹음 파일을 잘 들어보시면 이 데시벨 우리가 귀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 소리가 더 큰지를 알 수 있어요. 김병기 목소리가 큰지 강선우 목소리가 큰지. 강선우 목소리가요. 둘 중에 한 명이 녹음을 했다면 누가 어떤 쪽에서 녹음을 했는지는 그냥 소리로 들으면 알 수 있고요. 그지 김병기가 크지. 그러니까 그게 또렷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침착하게 잘해 김병기 의원이. 이것도 이제 저는 연기 전문가니까 연기 학원도 운영했었으니까. 맞아. 무언가 이게 있어요. 김병기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평소에 말을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하다가 카메라만 켜지면 딱딱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카메라만 돌면 원래는 밥 먹었어, 하다가 밥 먹었니,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김병기의 그런 뭐랄까 말, 그 제스처.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무언가 의식하고 있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의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데시벨은 김병기 쪽에 녹음기가 있을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것도 이건 상식이고 뭐 어쩌다 그러셨어요,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면요, 김병기는 지금 수사 의뢰해야 됩니다. 누군가 도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강선우가 자기가 자기의 비리를 이야기하는데 녹음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걸 왜 녹음했느냐? 지금 퍼져가는 형국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녹음 파일이 터지고 민주당은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민주당 내는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입니다. 그 영화 아수라랑 비슷한 그런 서로 다 쏴 죽이고 막 이런 상황인데 뭐냐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김병기가 만약에 녹음을 한 것이라면 가정입니다. 강선우만 녹음했을 리가 없잖아요. 김병기가 강선우를 특히 좋아해서 나는 강선우 의원 목소리가 너무 좋아 이래서 녹음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공관위원을 그곳을 찾아간 다른 정치인들의 말, 그런 뭐랄까 비리 혹은 고민 이런 것들이 다 녹음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건데 미치고 팔딱 뛰겠죠. 미치고 팔딱 뛰면 어떻게 돼요? 지금 김병기를 찍어내려는 세력이나 김병기를 찍어내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있다면 스톱이 되죠. 얼음! 너 지금 이거 강선우 날아가는 거 봤어? 얼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저의 정치적인 해석이고요. 법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증거 마련을 위한 의도가 보입니다. 증거 마련요? 예, 증거 마련. 자기가 나중에 전문가야. 책임을 그러니까 단절시키기 위한 의도가 말 속에 들어 있는데 저게 처음부터 저렇게 녹음을 한 건지 아니면 얘기 듣다가 그래서 중간에 그 녹음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강선우가 들고 온 그 문제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멘트가 그렇지. 있어요. 이래서 이렇게 받아서 이거를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렇지. 강의하듯이. 그 뭐냐면 이 사안을 녹음에 남겨놓는 거죠. 네. 안 그러고 만약에 제3자가 녹음했다면 그렇게까지 정리하면서 안 하고 필요한 말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오픈된 거는 시작을 하고 또 이거 이제 책임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건 의원님이 하셔야지 하면서 법적인 선을 긋는 멘트가 딱딱딱 들어가서 그 나중에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를 들었을 때 했을 때 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용으로 한 의도가 저는 그게 이제 보여요. 너무 티나. 예.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어떤 사안을 볼 때 사고 실험 같은 걸 하거든요. 이제 뭐 진술 신빙성을 볼 때도 만약에 이걸 본인이 녹음 안 했다면 어떻게 대화를 했을까와 본인이 녹음을 했다면 또 어떤 말을 했을까를 비교해 보면 어느 쪽에 가깝는가. 또 상대방도 강선우도 만약에 본인이 진짜 안 받았다면 어떤 말을 그 자리에 했었겠나와 자기가 지금 받아서 문제가 되면 어떤 말 여기 보면 자기가 받아서 문제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말을 해요. 언어가 다르죠. 푸념도 하고 자책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 그 사고 실험으로 보면 이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누가 녹음했는가와 그렇지. 의도가 다 드러난다고. 더 쉽게 설명드리면 강산우가 정말 받을 마음도 없었고 안 받은 거라면 저 억울합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하죠. 근데 강산우 뭐라고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어쩌다가 제가 이거 뭐 언제 하는 건 줄 아세요? 그 술 먹고 와이프한테 빌 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술 먹고 내가 그래 술 술김에 먹고 실수하고 그렇죠. 그래 술 먹고 실수하고 제가 뭐 술김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태야. 자주 그랬구나. 아 경태 얘기하는 거예요. 제 동생 경태. 아 김경태라고 있어요. 아, 제 동생 그래요? 경태. 경태야. 자주 그랬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더니 자주 그랬네. 혹시 동호사님 이런 거 예. 여쭤봐도 돼요? 예. 이런 소리 할 때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방송을 보면서 모니터를 하나 먹다 숟가락 했어요. 떨어뜨렸죠. 네, 그러다가 이제 따로 교육도 시키고 이제는 큰 틀에 이제 네. 요 바운더리 줍니다. 이 안에서만 놀아. 그게 안전해서가 아니라 요 안에서 놀아서 문제 생기면 그거는 내가 감당해 볼게인 거죠. 안전해서가 아니라. 옛날에는요 제가 변호사님 형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물어보고 했거든요. 지금은 변호사님 이런 얘기 했어 나. 아, 사고를 치고 보는구나. 예, 예. 그래서 저도 옆에서 방송하다 보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많이 요즘 수위가 네. 수위가 좀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제가요? 자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야 초심을 잃었네 백광현. 예.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제 강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세 보이지만 안전한 것들 위주로 해서 남들은 걱정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조금 안정돼 있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가족들이 죽이려고 그러던데. 뭘 어떻게 할? 뭐 마땅히 없을 것 같아요. 예. 현지야.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현지라고 제 사촌동 오빠 얼굴 나왔다 오늘. 참 제정신이죠? 아침에 부르지 마요 그러니까 나를. 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요즘에 아우 진짜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한 10개, 맞아요. 11개 터진 것 같아. 가족분들은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씩 이상은 하여튼 의혹이 연루가 돼 있어요. 건국 이래 이런 가족은 이재명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범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고 모든 가족이 돌아가면서 뉴스에 나온 가족은 자꾸 진행하려 그래. 이재명 가족밖에 이 자리가 없었습니다. 진행 중간에- 자리예요. 아. 네, 진행해 보세요. 아니었어? 근데 연루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그 의혹이 만만한 게 없어요. 맞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참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원내대표를 관두긴 했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을 것 같아요. 반나절만 뉴스를 놓치면 못 따라가요. 네. 정말로 하루 뉴스 안 보면 김병기 관련돼서 한 두세 개는 놓치고 가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지만 부인의 뭐 불법 의전, 법카, 아들의 의전 뭐 등등등 너무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 사건들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도 아니에요. 1시간이 멀다 하고 터지는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뭐 법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뭐 정치인의 아들이라고 부정한 혹은 뭐 의전을 받는다 이러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고 너무너무 기시감이 들어서 그 당의 전통인가 싶기도 하고 민주당에 뭐랄까 무슨 동호회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법카 누구라고는 안 동아리, 했어요. 예? 법카 동아리, 아니, 아들 동아리. 카드 안 쓰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 건지 법카를 궁금합니다. 많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 없죠. 없어요. 아 있는데 한도가 15만 원이요. 20만 원이요, 15만 원 그래요. 자, 정청래 대표도 2021년에 통일교 관련 단체에 가서 축사를 했나 봐요.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 이렇게 찾아다니면 영상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서영교 의원도 통일교 관련된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대요. 뭐 보셨어요? 못 봤어요. 보긴 못 봤어요. 아, 손가락 욕하는 줄 알았더니 다행히 하트라고 있는 거긴 하던데 쫙 앉아가지고 그 영상은 못 봤는데 사진을 못 봤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영교 의원은 북한을 방문했을 때 통일그룹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북한을 방문했을 때 통일그룹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어. 뭐 이랬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런 목소리 늘 이런 목소리죠. 참 야! 뭐 이러면서. 기가 막히네요. 너무 미화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리얼리티가 없고 미화. 진짜? 미화. 해봐요 그럼. 변호사 최초로 성대모사 하는 변호사 한번 돼보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지금 통일교 특검을 가지고 지금 계속 좀 줄다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의제에 올려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또 한 번 하라고 또 한 번 공개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특검을 지금 여야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별개로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라.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그냥 윤호중 장관한테는 온라인 댓글이 너무 지저분하다. 수사 성과 보고해라. 그 다음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에게는 그 직장이 원래 네이버 출신이잖아요. 네이버에서 어떤 사람이 매크로를 쓰고 있는지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지 기소 체크 가능하냐 물어보고 아예 대놓고 대통령이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이거 가이드라인 이거 뭐 제시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어디까지가 있는지 기준을 법제처장한테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라.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TV조선 마지막 출연일 것 같은데 저 이상 저 못 부르실 거예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TV조선이나 강펀치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한 제 의견인데 이재명이 제가 수년간 10여 년간 이재명만 파지 않았습니까? 제명학의 달인으로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스타일이에요. 어떤 의혹 자기한테 뭐가 묻어 있으면 그것을 덮고 가거나 절대로 뭉개지 않아요. 그걸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풉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얘기도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겠냐. 무슨 얘기냐면 악성 댓글 어디가 제일 많냐면 제 기준에선 제명인의 마을이 제일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 그리고 매크로 하면 또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SNS나 포털 사이트에 쳐보세요. 이재명 총신 차려라든가 이재명 뭐죠? 아무튼 그 매크로 돌린 흔적이 이재명 캠프나 이재명 지지자들이 매크로 돌린 흔적이 지금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인터넷에 트위터 가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직접 매크로를 지시한 사람이다. 내가 돌리겠습니까? 이런 것을 위한 방편이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뭐였죠? 이거 있었습니다. 아까 넘어갔는데 김병기 부인 법카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청와대에서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 정치인 부인의 법카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국민의 10중에 9 내지 8 내지 개딸들 빼고는 전부 그 사람이 그분이 떠오르신단 말이죠. 지금 3심 결과만 남고 있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면 돌파를 가장한 이재명의 굉장한 꼼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인데 그걸 하겠습니까?를 만들기 위한 빌드업 초석?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질문은 제가 했는데요. 대답은 제 권한이 아닙니다. 질문은 제가 했습니다만 답을 하는 거는 그럼요. 출연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생방송이고 TV조선하고 미리 제가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백총의 의견입니다. 고별 방송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무슨 올해 그렇죠. 올해 고별 방송. 자. 그래서 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까지 그 수사 지시, 사실상 수사 지시라고 좀 보여지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이 맺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을 푸는 방법으로 이제 가진 힘을 이용해 왔고 이용하고 있는데 좀 측은하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법치 국가 이제 권력이 분립돼 있는 건 이제 시스템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누구의 개인기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이제 답답하고 불편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주권자가 많으니까 주권자의 어떤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는 시스템으로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힘 가진 사람이 아주 세세한 부분을 건드려 버리면 이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조직이 일을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해봐야 나중에 다른 얘기 나오면 다시 해야 되니까 이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기, 이 국가 이제 지도자가 개인기로 나라를 운영하면 나라 전체가 그 지도자 수준 밑으로 이제 내려가 버린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큰 틀의 어떤 방향은 말하지만 세세한 부분은 건드리지 마라라는 게 민주주의 원리거든요. 지금 완전 세밀한 곳까지 이렇게 파고들었다는 요 자체가 민주주의
시스템하고 맞지 않는 거고 혹시 본인이 조선시대 왕으로 본인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세상 구석구석에 다 이렇게 참견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민주국가를 싫어하거나 그 체질에 안 맞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분이 아닌가라는 그럴 제 리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TV조선하고 아무 관계없는 제 개인적인 어쨌든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대통령이 범죄 수사에 관해 지휘할 수 있는 합법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보고하라고 했다는데, 야 이거는 진짜로 조원철 법제처장이요. 여전히 변호사처럼 쓰고 있네. 예. 법제처장에게 법제처장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원님처럼 하겠다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아니요. 안 돼요. 그건 너무 좋게 보신 거고 네. 본인이 하는 거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그렇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법을 지키는 절차를 한 상태에서 하는 거야라고 해서 선을 넘기 위해서 명분을 갖고 오는 거라고 그렇게 더 보는 정확합니다. 거죠. 네. 정말 저는 진짜 정말 진짜 아까 전에 정유미 검사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뉴 노멀이 너무 세상에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자꾸 귀에 들리고요. 자 그리고 그놈의 사시 28회 나 정말 지겹습니다. 이번에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김성식 아하.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사시 동기입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에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을 변호인단이었습니다. 자, 이분 예보 사장 관련된 경력이 없어요. 근데요, 임기 3년에 연봉만 3억 원 뗍니다. 연봉만 수당 안 들어간 거. 수당 안 들어가고 버커 안 들어가고요. 인센티브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여기 관련 없는 사람인데 연수원 동기였죠. 이 사람도 쌍방울 변호인단이었죠. 공직선거법도 변호인단이었죠. 차지훈 알잖아요. 알죠. 차지훈 이 사람도 변호사 유엔대사 갔죠. 좀 아까 얘기한 조원철 변호사도 네. 대장동 변호사였죠. 법제처장이죠. 네. 전치영 공직기상비서관, 이장영 법무비서관, 뭡니까? 이태영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옛날에 그 민주당 혁신위원장 하다가 울고 했던 그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 이분은 서민금융진흥원장인데 여기도 연봉이 3억 원이에요. 여기는 조금만 그냥 발만 걸치면 3억 원짜리네.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의견이니까 의견도 무슨 이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비방의 목적이 없이 제 의견 그냥 순수하게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생방송에서 그냥 생각을 거치지 않고 말을 해본다면 영수증 처리다라고 저는 봅니다. 영수증. 정치적인 영수증 처리가 아닌가라는 제 의견이 방금 들었고요. 즉흥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재명 측에 간 사람들 원래 이재명 반명이었다가도 이재명 측에 간 사람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있어요? 거기 가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상벌이 확실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한 만큼 챙겨주고 일 못하면 나가라 그러고. 근데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엇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있는 그 친구들한테 너 왜 그런 짓거리 하냐? 여기는 상벌이 확실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것이 아닌가 영수? 왜 쾅 가세요? 아니 거기 어딘데요? 아니, 어둠의 세계 저기 야간 심야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 이런 데 그래요? 얘기하는 거죠. 나도 상벌이 확실한데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재명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이재명의 재판을 위해서 무언가 하면 이렇게 확실히 무언가를 받을 수 있어라는 시그널로 다른 변호사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방송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재명 씨? 예? 이렇게 이 사람을 언론에 재갈 물리고 이렇게 자기 검열하게 만들고 이런 나라 원하십니까, 민주당 의원들? 이라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방금 텔레그램을 보내셨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누군지는 실명은 거론 안 하겠어요. 그 격에 떨어져가지고 제가 격에 떨어져서 그냥 수준이 낮아서 누군지 얘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거 하나만 우리끼리 카메라 꺼. 아니 우리끼리 확인만 할게요. 지난번에 남욱 녹취록 있었잖아요. 남욱 녹취록 유동규 씨하고 유동규 본부장하고 남욱하고 녹취록이 있었는데 제가 국회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보면 그때 보면
뭐 3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뭐 그런 거 있었죠. 네. 빼준다고 했을 때 그건 누가 봐도 그 주체가 누굽니까? 빼준다는 주체가?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빼주겠다라고 제가 후속 녹음 파일도 공개를 했죠. 처음에 주어가 없는 녹음 파일을 제가 공개했거든요. 3년 있다가 빼주겠다는 거야 했더니 가만히 있지. 그냥 입 다물고 있지. 민주당에서 대변인 논평을 냈어요. 주어가 없지 않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다. 김만배를 빼주려고 했던 것은 윤석열이다라고 떠들길래 이재명 세 글자를 듣고 싶은가 보다 해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기자회견 한 번 더 해서 이재명 세 글자가 들어간 녹음 파일을 제가 또 공개를 했었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요 방송 마치고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녹취를 해요. 이제 녹음해요. 대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달 전에 우리가 출연한 방송 얘기를 해요. 네. 거기 사회자 윤가피가 이런 곤란한 질문을 했어. 막 이렇게 해서 녹음이 됐어요. 12월 31일자 녹음에 한 달 전 우리 출연하는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걸 누가 듣고 야 12월 31일 니네가 나간 방송은 강펀치인데 거기 진행자는 윤가피가 아니잖아. 지금 이런 거 하고 지금 비슷한 현상이죠. 녹취 날짜를 가지고 그때 대통령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아니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는 게 제가 이재명 들어간 녹음 파일도 두 번째 것도 공개했지 않습니까? 뒤에 건 안 공개를 봤나 했잖아요. 근데 뭐 유튜버죠. 뭐 유튜버인데 유튜버가 제 이름을 그냥 걔 거론하면서 제 이름을 거론하는 것도 괜찮은데 유병수 뭐 이러면서 제가 기사를 하나 누군지 썼는데 알겠네, 제 그냥. 기사를 하나 썼는데 그러면서 말투가. 그러면서 저기 뭐 ABC도 모르는 기자라고 하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조롱을 했는데 나는 뭐 그냥 언급하고 싶지 않죠. 대꾸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필이면 그분이 제 고향 1년 후배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제 고향이 강원도 태백이라서 태백 사람이 많지 않아요. 위아래 엮기로 고안인데. 유명해요. 네? 고안. 고안이에요? 우리 말에 옆 동네네. 같은 고향이구만. 여러분 학연 지연을 없애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학연 지연. 고등학교에 나왔어요. 그 중학교까지만 하고 전학 갔습니다. 난 강원 고안 정도. 나 태백인데. 예, 저희 아버지가 영화문수 운전하셨어요. 영화문수? 예. 내가 맨날 팔렸던 버스예요. 영화문수 아직 있어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새해 복 많이. 근데 태백 친구인데 원래 위아래 엮기로 유명하더라고요. 뭘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그러면 팩트는 확인을 하고 해야 되고 제가 잘못해서 비판을 하고 싶으면 비판을 할 때라도 팩트를 확인하고 비판을 하세요. 유병수 차장님이 비판을 하고 TV조선에서 싶으면 언급하기에 너무 짜치는 인물이라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녹음 파일 제가 공개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제 이름은 쏙 빼고 기사 쓴 유병수 차장님만 얘기했더라고. 내 이름 언급 못 하겠냐? 아니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 친구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했어 예전에. 그리고 막 우리 김변님한테 소송도 당할 뻔하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우리 유병수 차장님 강펀치 공격하면 내가 그 이야기들을 여기서까지 않겠니? TV조선에서 이야기가 울려 퍼지면 그 이야기가 울려 퍼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제 이야기 예전에는요 대놓고 백광현이 막 이러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취재를 조금 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언제부턴가 제 이름을 언급 안 하더라고요. 서운하더라. 이번에도 녹음 파일 내가 깐 건데 내 얘기는 쏙 안 하고 유병수 차장님만 언급했더라. 이게 이재명의 대표적인 친 이재명 스피커고 이재명의 주둥이란다. 이재명의 입이라고 불리우는 친구거든요. 서운하더라. 우리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그날 그 밤에 대해서라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수준이 안 되는 애인데 하필이면 또 고향 후배라고 하니까 누군지 이름도 얘기 안 했어요. 고향 후배라고 하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해요. 하여튼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인데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또 특별히 또 나와주시니까 제가 또 든든하고 진짜 오늘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방송이 제일 위험했던 것 같은데요. 왜? 제가 볼 때는 왜 우리 위험해? 변호사님이 그리고 제일 세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 의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새해 인사 좀 드려야 되겠죠. 새해 인사 주세요. 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 2025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몸 고생, 마음 고생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지고 망가진 해는 없었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기고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부터는 적어도 한 뼘씩은 매일매일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 들고 그리고 새해 첫날에는 우리가 모두 덕담하지 않습니까?
설사 정치적 의견이 다르더라도 저쪽 만약에 뭐 개딸들이라도 덕담하는 겁니다. 자, 그 이재명 같은 인생 사시고요. 이재명 같은 아들 딸 낳으시고. 왜냐하면 아니 보세요. BTS 팬들한테 BTS 같은 아들 낳으세요. 그러면 덕담이에요. 이재명 지지자분들 이재명 같은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호사님 한 네. 말씀 해주세요. 제가 TV조선 방송에 출연할 거라는 거는 상상도 사실 못했거든요. 이 자체가 지금 이 시국이 굉장히 위기다. 우리나라 위기라서 이런 현상도 일어난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이제 상식과 정의를 쫓는 분들이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 또 이런 자리도 생기는구나. 거기서 또 희망을 느낍니다. 올해가 아마 최악일 거고 내년부터는 모두에게 바라시는 정말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 한 해 수고하셨고 내년에 모두 원하시는 소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또 올 한 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몸도 건강하셔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항상 평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하루 쉬고요. 금요일 날 10시 2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했고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